권학 라디오가 좋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대단하죠. 거의 3,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인 셈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공생하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TV에서도 동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도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봅니다. 이 올해 기사 보니까요,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동물보호법 강화했지만 학대는 3년째 증가세이다. 현행법 물건 취급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 개정안 2년째 표류 중. 여전히 갈 길이 먼가 봅니다. 네, 올해 2월 기사를 앞에 제목만 딱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인터뷰에 앞서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반려동물이 인구 4분의 1 시대라면 4분의 3은 여전히 동물하고 함께 살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동물과 사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 1명이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또 생명과 지구를 위한 마음도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를 위해서 간단히 동물권이나 동물법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또 그리고 인식의 전환도 저는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 공부가 부족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족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연합 배선영 홍보팀장 전화 연결 준비해뒀거든요. 그래서 2024년 현재 우리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시대인 상황에서 이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활동가 배선영입니다. 네. 활동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지난 11월 2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동물권, 동물법 그리고 뭐 슬로건 그 부제목일까요? 어쨌든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법. 공존이 가능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는 법 함께 배워요라는 강연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게 어떤 강의인지 간단히 좀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저의 고민에서 시작된 기획이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녹색연합 활동을 하면서는 야생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동물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설악산 사냥의 권리와 우리 집 사랑스러운 반려견 레모니의 권리는 네. 어떻게 같고 다른지, 뭐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과연 쓸 수는 있는지, 이런 궁금증에서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이걸 여쭤봤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 진짜 궁금했었거든. 내가 아는 녹색연합이 동물권, 동물법 이렇게 연결된 이유가 뭐였을까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 1,500만 시대라고 하니까 당연히 동물단체들도 뭐 언뜻 뉴스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다양한 단체들도 많을 텐데 그런 곳이 아니라 녹색연합에서 제가 아는 이제 환경단체라는 곳에서 이게 동물권, 동물법 강연을 준비한 건 분명히 이 동물단체들이 아닌 녹색연합이 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 취지와 방향으로 이 강의를 기획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녹색연합은 일단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또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멸종위기 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이 사는 울직 삼척지역 보전 활동 오랫동안 하고 있고, 네. 또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는 반달가슴곰이 없도록 사육곰 종식 활동을 펼치고요. 네. 국내 최초로 이제 사육곰들을 구출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른 동물보호 단체와는 어쨌든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음. 파괴되는 이 지구라는 우리 공동의 집에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네. 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같다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아, 이 말씀하시니까 좀씩 이해가 되네요. 동물권하고 동물법 먼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좀 뒤에서 여쭤보고요. 제가 이제 지난 11월 9일 날 이 중계하러 갔었더니 이제 정말 토요일인데 토요일 오후 2시라는 그 황금 시간에 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오프라인 이제 그 강의실에는 한 17, 18분 계셨던 것 같고 유튜브 통해서는 한 23명에서 25분이 계속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이 현장에 왔는지 궁금해요. 뭐 반려동물 뭐 네. 1,500만 시대니까 녹색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공부 차원에서 왔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강의 전체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160명 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오신 분들은 그거보단 적긴 했지만 네네. 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 동물권이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엄청 뜨겁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지원하신 분들, 그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됐냐라고 했을 때, 동물권 또는 동물법이라는 이 주제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음, 그리고 이제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네네. 네, 수강을 신청했다라고 하신 분이 이제 음, 대체로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반려동물 이제 이런 기획을 취지를 가지고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녹색연합에서도 동물권 동물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연합이 어떤 동물권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네. 뭔가를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기는 하고, 아, 저희가 어떤 동물권을 수호하는 단체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물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충분한 그 음, 시작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공부하고 연구를 해 음. 나갈 것 같긴 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음, 그렇군요. 이 동물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동물권 하니까 솔직히 생소했어요. 인권은 많이 들었고 당연히 사람 중심으로 하는 문제들은 이제 지역사회, 관악구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동물도 너무 다양하고 또 폭도 너무 넓잖아요. 사실 동물에는 네. 사람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 정도만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음, 들었었습니다. 이제 이 네네. 녹색연합에서 방금 이제 동물권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제 좀 언급하셨지만 이 동물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녹색연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동물권이라는 건 사실은 동물의 권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이라면 천부인권을 가지는 것처럼, 네, 네, 그리고 이 인권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인류가 투쟁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처럼 자연에도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녹색연합은 하고 싶은 겁니다. 음, 이를테면 이제 뉴질랜드의 왕가누이 강의 경우는 네. 2017년에 법인격 부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이 아, 하나의 강이요? 권리를, 네, 아, 서울에 있는 한강처럼 뉴질랜드에 있는 이 강이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을 이제 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온 그 지역의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동일한 어떤 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녹색연합이 이야기하는 어떤 권리, 자연의 권리라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음, 설악산 사냥에게 법적 네. 권한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더 마련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점에서 이 생태법인 권리 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같은 주인들이고 주인공인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똑같은. 맞습니다. 네. 아, 되게 사실 보면서 저도 이제 여쭤볼 때 동물권 하면 분명히 여러 사람들은 샤이 트럼프처럼 비슷하게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무슨 동물한테 권리야? 막 이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동물권에 대해서 좀 약간 녹색연합이 바라본 동물권이 좀 더 넓네요, 확실히. 네. 네, 동물법으로 가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제 오프닝 할 때 언급하긴 했는데 저도 민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로 이제 그 물건,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고 하니까 이제 동물보호법은 보니까는 그런 말은 없었고 민법 제98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도 읽어드리는 겁니다. 물건의 정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어렵다. 이 동물이 유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물보호법도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뭐 학대는 3배.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강연에서 말하는 이 동물법 이야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규정함으로써 이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야 그런 이제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이제 실마리를 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네. 그래서 11월 9일의 강의에서는 변호사님이 이제 사례를 들어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동물법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인식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좀 더 높아져야 되고, 네.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식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음, 이제 돈, 어떤 네. 재산, 소유 이런 개념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역시나 이것도 대본에 없지만 생명 이야기 하시니까 사실 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의 관점이 바뀌면 타인,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 대한 그런 존중이라는 것도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막연하게 한번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요. 솔직히 저는 이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저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이라고 생각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뭐 그래도 최근에 뭐 동물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약간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된 지점, 그러니까 관악구 지역 주민들도 아직은 개정은 안 됐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동물법이 개정되거나 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합의된 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네.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동물단체에서 계속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네. 것을 민법에 명시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학대의 경우에도 네. 해외에서는 학대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사육금지 처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학대당한 동물의 생명보다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권을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는 해외처럼 이런 사육금지 처분과 같은 장치들이 더 도입되어서 학대를 했다라고 하고 이 동물의 어떤 권리를 해쳤다라고 하면 그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이런 것들이 더 도입이 되어야 하는 음, 시기입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사실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가족들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 동물권 동물법 중개하러 가면서 이제 자료들도 찾아보다 보니까 와, 관계된 단위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채식주의자, 비건
휴머니즘을 좀 이렇게 그 실천하는 사람들, 뭐 평화에 대한 관계자, 또 축산학 관계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뭐 이번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앞으로 녹색연합이 이 동물권 동물법을 통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단위들이 참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좀 더 공부하고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동물의 권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의 입장이 있을 거고 네, 관점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동물의 권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동물을 먹지 말자라거나 네, 동물을 먹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네, 네, 다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또 이제 네, 감정도 느낀다. 감정을 갖고 그렇죠. 네, 있다라는 네, 사실이 밝혀지는 이 동시대에 네, 네, 공장식 축산의 비윤리적인 현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음, 보자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동물을 대하는지에 대해 네, 고민하자라는 제안일 것 같고 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일 네, 것인데 현재의 동물 관련된 법이 네, 동물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네 좀 합의와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녹색연합으로 이야기를 가볼게요. 보면은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녹색연합을 너무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제 자신한테도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20년 전에 왠지 멈춰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녹색연합은 뭐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환경운동하고 또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외에 그 녹색연합은 이런 활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등등 좀 알려주실 만한 게 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녹색연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 다양성 보전이라는 큰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고 또 이 기후위기 시대를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탈핵, 뭐 탈탄소 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생명 다양성 보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생동물의 서식지에서 야생동물답게 살아갈 음, 수 있도록 난개발에 대응을 하고 네 그리고 사육곰들이 이제 농장에서 좀 구출되어서 생추어리로 갈 수 있도록 네. 그 생추어리를 건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사육공을 구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제주에서는 바다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전문 기구가 새롭게 출범을 했어요. 네. 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라고 네네. 그래서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그 연산호를 네. 비롯한 다양한 그 바닷속 생명들을 지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활동이 음, 많아서 진짜 이걸 다 많네요. 설명드리면 너무 아, 시간이 많이 네. 걸릴 것 그래서 같아서 이 정도만 네네. 하겠습니다. 지역의 청취자분들하고 이제 그 저희가 관악기엠 인터넷 신문도 있는데 독자분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찾아보세요. 저도 간만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렇구나. 내가 질문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네. 어, 관악구에는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근데 노동, 인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의 기후위기에서도 에너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동물에 관련된 이런 권리나 생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토론한 게 제가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접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차원에서 이런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다.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게 있다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야생동물, 이제 경계동물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부족한 것 음, 같아요. 그 너구리 같은 동물들이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야생에 산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제
우리 인간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네네. 이런 야생과 반려의 경계에 있는 동물들과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 그렇고 그러니까 개념을 반려만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생이라는 단어와 반려. 사실 저희도 관악산이 바로 옆이니까 네. 거기 있었던 야생 동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진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거 요즘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번 때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말할 때마다 혹시 사회적 변화를 못 쫓아갈까 봐 예를 들어서 양성평성에서 성평등으로 단어가 이렇게 개념어가 바뀌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체화되지 않았을 때 저희도 방송할 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출산과 출생이라는 단어도 여전히 관악구에서 사실 구의회에서도 논쟁이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동물권과 동물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뭐 인식의 전환이나 또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언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할 만한 그런 사항들도 좀 있나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떠오르지도 않고 사실 이런 게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제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바뀐 것은 아니에요. 이제 네. 동물 단체들이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안하는 단계인데 네네. 이제 물속에 사는 생명을 물고기라고 부르는 게 전제 자체가 이제 고기, 즉 인간의 아. 먹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물고기를 인간의 먹을거리로 존재하기 전에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요즘은 네. 물사리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와 물살이. 진짜 네.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아니라 네. 살이요. 물살. 네. 아. 혹시 이런 내용이 딴데 찾아보면 나오나요? 네네네. 아. 물사리로 검색하시면 쪼끔 아. 기사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네. 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살이. 생각 진짜 못 했어요. 물고기라는 걸 그냥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관악 구민에게 이제 동물권 동물법 관련해서 뭐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네. 동물의 권리를 넘어서 자연의 권리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녹색연합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6일 내일이에요. 내일하고 네. 30일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일 강의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네. 신청하실 때 이름 옆에 관악 FM이라고 적어 주시면 아. 제가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30일 강의는 네. 강의가 아니라 책 모임 형태여서 네. 아. 만약에 이 부분도 듣고 싶으시다면 네.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네. 책 모임은 저 인상 깊었어요. 혹시 책 모임 관련해서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책 모임이라는 게 그 저희가 이제 1 차, 2 차, 3차 강의를 듣고 네. 이 강의의 내용이 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냥 흐르륵 휘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네. 책을 한 권을 정해서 이것들을 2주 동안 읽고 나서 그 책 한 꼭지를 한 꼭지의 저자이신 네네. 최명예 교수님을 또 모시고 네네.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앞서 공부했던 동물권과 동물법에 음. 대한 이야기를 좀 포괄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어떤 세계를 상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네. 쪼끔 더 깊이 있게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신청은 마감이 된 상태여서 네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녹색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책 네. 제목이 네. 인류새 풍경 우리 곁의 파국들과 희망들이라는 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뭐 기사로도 해서 다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함께 들었으면 하는 노래 한 곡만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저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듣고 싶습니다.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문수의 비밀. 네.
뭐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이거 반려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녹색연합 배선영 홍보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는 나를 너무나 몰라. 아빠는 나를 잘 몰라. 아빠가 없을 때에는 TV도 보고 있는데 아빠는 내가 그런 줄도 몰라. 아빠는 나를 너무나 몰라. 난 한글도 읽을 수 있는데 어제는 아빠가 없고 이메일도 만들었네. 나는 메신저도 할 줄 안다네. 아빠는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면 내 밥은 정말 적게 주면서 매일 밤에 아빠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치킨도 먹고 족발도 먹고 탕수육도 먹는 걸. 하지만 나의 첫사랑 아빠는 나의 큰 우주. 아빠는 하나뿐인 사랑스런 애인. 아빠랑 함께 걸으면 너무 좋아. 하지만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옆집에 대한이 형을 보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식탐이 많긴 하지만 얼굴은 잘생겼잖아. 나도 그런 강아지가 될 테야. 어젯밤 아빠가 방송에 간 사이에 상위에 파인애플 물었네. 하지만 핸드폰을 놔두고 간 아빠가 돌아와.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네. 정말 딱 걸린 거야. 하지만 나의 첫사랑 아빠는 나의 큰 우주. 아빠는 하나뿐인 사랑스런 애인. 아빠랑 함께 걸으면 너무 좋아. 하지만 여자친구 생길 때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아빠가
진짜 친구 생길 때까지